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이번 너처럼 살았다 그렇게 줄여서 너살그 세 번째 방송입니다. 너살그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너살그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6분이나 추억 속에서 모시고 와서 제게 있었던 에피소드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회차 제 방송을 들은 선배가 만동이는 방송에도 재능이 있네. 재밌다. 네가 한 방송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떠올랐어. 네가 말한 미술 선생님은 식민지 시대 때 동경대를 나온 엘리트 유학생이셨고 빵떡모자가 떠올랐어. 그리고 아버지 같았던 생물 선생님과 즐거웠던 화학 시간이 떠올랐고 추억 속으로 데려다줘서 고맙다 라고 톡으로 답이 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도 고등학교 추억 2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창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고등학교 시절은 1985년에서 87년입니다. 이 시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공감하면 좋겠고 시대가 다르다면 나름대로 차이를 생각하며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첫 번째 추억은 아침 조회입니다. 아침 조회가 한 달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와서 각종 대회에 나갔던 아이들 상도 주고 학생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좋은 말도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훈화 말씀은 늘 지루하고 운동장에서 할 때는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도 한 번쯤 쓰러지고 싶다고 우리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추운 날은 강당에서 했는데 우리 학교는 강당도 커서 1학년에서부터 3학년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들어가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강당에서 아침 조회가 있었는데 조회가 끝나면 한 학년씩 강당을 나가서 자신의 반으로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이름표를 안 달고 온 사람 나무라는 것입니다.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걸렸다가는 땅을 쥐고 엎드린 상태, 즉 서 있는 자세에서 팔을 쭉 뻗어서 허리를 굽혀 땅을 짚는 자세를 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커다란 막대기인 매로 맞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운동장을 5바퀴를 돌던가 합니다. 그날은 운동장이 아닌 강당에서 조회를 했기 때문에 엎드려 뻗쳐를 하고 매가 날아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름표를 안 달고 왔다고 기강이 해이하다며 매까지 맞다니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어쩌면 좋습니까? 하필 그런 날은 이름표를 안 달고 오는 머피의 법칙 같은 날이었습니다. 강당을 나가는 출입구 쪽에서는 학생부 선배들이 2m 간격으로 이름표를 안 달고 온 사람을 잡아내고 있고 학생주임 선생님은 순순히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 매를 맞으라 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빨리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줄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저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 가까워지고 저는 해라 모르겠다. 자수하여 매를 맞아 죽나 학생부에 잡혀 죽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모험을 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의 이름표는 왼쪽 가슴에 달았고 저의 왼쪽 손은 오른쪽 머리를 매만지면서 이름표를 살짝 가리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표가 없으니 가릴 것도 아니었지만 이름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행동이니까요. 왼쪽 손을
내려보라고 하는 순간 저는 망하는 겁니다. 아, 그 떨림과 긴장이 지금도 느껴지네요. 학생부가 서 있는 강당을 나오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를 매만지면서 이름표를 의도적으로 가리는데 전혀 의도치 않은 자연스러움을 연출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냐고요? 성공했으니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걸렸으면 죽음입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은 없지만요.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두 번째 추억은 여자 송창식입니다. 세시봉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가수 그 송창식 말입니다. 우리 시대보다는 우리의 언니 오빠들의 시대에 더 잘 알려졌던 가수 말입니다. 우리들도 송창식 가수를 TV에서 보기는 했으나 우리들은 주로 용필 오빠 조용필이나 영록이 오빠 전영록을 좋아했지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반에 송창식을 닮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인데 송창식을 닮았다고 하면 그리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닐 텐데 그 친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여자 송창식인 친구와 자율학습 시간에 둘만의 수다를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1962년도에 세워진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 교정이 엄청 넓고 나무도 크고 우거져서 웬만한 공원 같은 곳이고 지금처럼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게 아니고 뜨문뜨문 한두 개가 켜져 있기 때문에 교정에 있어도 선생님들이 우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조건을 잘 이용하여 자율학습은 안 하고 살짝 놀고 있는 사람이 저였고 그날은 여자 송창식과 이런저런 수다를 둘이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 송창식은 눈에 띄는 행동이나 말은 없는 평범한 친구였고 배시시 잘 웃기도 하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하나둘 모아서 다량으로 삼켰는데 위에서 안 받아가지고 다 토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먹었는데 토하면서 길거리를 헤맸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식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고 그 친구가 안 들어온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 딸만 쭉 있고 중간에 존재감이 딱히 없었던 미치가 싫었다고 담담히 말했지만 달빛에 비친 눈에는 물기가 보였습니다. 그때 친구를 위로해 줄 말이 없어서 말없이 그냥 듣기만 했었지만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친구는 여전히 배시시 웃기도 잘하고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던 결정에 무언가 단단함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중요했던 그 시절 공부만이 존재감을 확인받았고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고 가난했던 19살의 우리들은 그렇게라도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졸업 후에 만난 적은 없지만 여자 송창식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를 강다니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살아보니 공부도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더라고요. 비록 자살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단단하고 야무진 친구였으니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지? 친구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다음은 세 번째로 양호실입니다. 양호실은 많이 아플 경우에 가거나 하고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으나 아파도 양호실은 잘 안 가기도 했고 가봐야 가벼운 소화제나 주거나 누워있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다만 어느 날부터 우리들은 양호실을 밤마다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요. 학교가 넓고 카톨릭 학교이다 보니 오래된 성당 건물도 있었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교실에 없다고 해서 누가 없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시에 검사를 해서 교실에도 없고 성당에도 없을 경우에 걸리면 혼이 나기 때문에 자율학습을 땡치고 도망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친구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귀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이지만 남자 동생을 보려고 진남이, 귀남이 이렇게 지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율학습 시간에 양호실에서 잠을 자고 온다는 것입니다. 양호실 문은 늘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냐고 하니까 머리 실핀을 이용해서 열면 된다고 했고 제 눈으로 확인한 결과 문이 열렸습니다. 당시 맥가이버라는 미국 그 시리즈 드라마가 인기였는데요. 다기능 맞는 칼로 뭐든지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맥가이버처럼 친구도 실핀 하나로 양호실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양호실에는 침대가 4개쯤 있었고 귀남이와 친한 친구들이 자율학습 시간마다 수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저인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비밀은 순식간에 퍼질 수 있고 서로 가서 자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수도 있어서 비밀리에 몇 명만 사용하는 중이었고 그날도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자는데 누가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잘 때는 안에서 잠금쇠를 걸고 잤으니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 그 시간에 노크할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곤히 잠들고 아무도 안 일어나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똑똑하고 정중하게 노크를 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말고 또 비밀 아지트를 알려준 사람이 있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학생들을 혼내기로 악명이 높은 영어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준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잠 삼매경에 누가 온지도 모르고 코를 골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길게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다음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제가 짝사랑하던 26살 영어 선생님도 종종 말씀하셨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짓고 늘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셨던 국어 선생님도 그랬고 광주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고도 했습니다. 광주의 역사를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뒤져본 결과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의것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3.1운동이나 유관순 누나, 당시에는 누나이고 지금 10살이지만 유관순 누나는 시험에도 나오고 잘 알고 있었는데 광주 학생의거가 역사에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가 성당에서 광주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짝사랑한 선생님을 포함해 젊은 선생님들이 말한 그 광주를 알고 싶은 호기심에 친구랑 달랑 둘이 동네 성당을 갔습니다. 학교에 있는 성당 건물 말고 진짜 성당에 갔는데 입구부터 체류탄 냄새도 났고 군인같이 생긴 사람들이 출입하는 신도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고등학생인 우리들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성당 입구부터 뭔지 모를 무서운 분위기는 뭐고 광주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또 어떤 건물을 향해 갔고 건물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건물로 가는 사람도 있어서 나와 친구는 여럿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성당에도 여러 방이 있는지 긴 복도를 따라서 구석진 골방 같은 데로 들어갔고 5, 60명이 들어갈 정도로 작은 방에 달랑 TV 한 대만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미어터지는 좁은 공간과 틀어진 TV에서는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몽둥이로 패는 장면과 얼굴과 팔다리가 찢겨진 장면과 태극기로 쌓여진 관을 보여주었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난 그것이 우리나라이며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비디오 영상은 끝났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나왔고 나와 친구도 나왔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과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몇 년 전이라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우리를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을 죽였다는 사실로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오는 길에 성당에 안 갔던 친구에게 어떻게 군인들이 국민을 죽일 수가 있지? 라고 했더니 친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어떤 이유가 국민을 죽이는 이유냐고 라고 저는 친구에게 얘기했지만 친구는 세상 일은 다 이유가 있다고 했고 나는 친구의 태도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했고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대학 입시는 다가왔고 전라도 광주는 나에게 이렇게 잊혀졌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5번째까지 왔네요. 5번째는 세례입니다. 카톨릭 학교이다 보니 수업 시간 중에 종교 수업도 있었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여 세례를 받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고 얼굴에 주근깨가 많았던 친구인데 이름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냥 단발머리 혜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루는 단발머리 혜경이가 나보고 성경 공부 모임을 가자고 했고 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자꾸 가자고 했고 그 시간에 자율학습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말이 자율학습이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고 하기 싫어도 집에도 못 가는 타율학습 시간이기에 그 시간에 성경 공부일 망정 자율학습을 안 해도 된다니 하기로 했습니다. 10명 안팎의 학생들이 있었고 나와 혜경이 외에는 아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자율학습은 빠져서 좋은데 성경 공부도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나는 금세 실증이 났습니다. 가서 졸기 시작했고 드디어 성경 공부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발머리 혜경이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 나라도 가야 한다고 했고 나는 가면 졸기만 하니 안 간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조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자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면서 가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졸라댔습니다. 친구의 간절한 부탁과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 얇은 마음에 성경 모임에 가서 대놓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갈 무렵 수녀님이 부르시더니 너는 너무 졸아서 아무래도 세례를 주기에는 좀 부족하니 성당에 출석을 몇 번 하라는 겁니다. 성당을 가기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고 나만 못 받는다고 하니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성당에 갔습니다.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왠지 낯설기 시작했는데 집에 가기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층에서 올려다보니 2층도 있었고 2층에서 내려다보면 잘 보일 것 같아서 2층으로 올라갔고 2층은 넓지는 않았지만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왼쪽 앞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나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앉을 자리에 앉았고 다른 사람들도 서서히 앉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누군가에 앉아야 앉는다니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주변의 자리가 꽉 채워졌고 신부님의 말씀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앞으로 나와서 얇은 회초리 같은 막대기를 들자마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인가 하고 1층을 내려다봤는데 1층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이 회초리를 휘두르자마자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마다 책을 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성가대 자리였던 겁니다. 졸지에 모르는 노래를 여러 차례 일어나서 불러야 했고 음도 하나도 몰라서 입만 뻥끗댔고 책도 없어서 옆 사람이 보여줬고 나는 계속 어색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2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시간이 이틀 같았고 다시는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저는 그렇게 40년을 더 보내고 있네요. 꼭 앉아도 성가대 자리를 앉게 되다니 제가 찰리 채플린 같은 기질이 있는 걸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마지막으로는 하이틴 로맨스 시리즈입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별장이었고 작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되어 있었고 재미없는 교과서만 본 우리들은 책이 꽂혀 있는 것만 봐도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차례도 오지 않는 책이 있었으니 바로 하이틴 로맨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시리즈 이름이 하이틴 로맨스였고 뭔지 모르게 제목도 끌리는데 손에서 손으로 조용히 전달되었고 아무나 순번도 주지 않고 차례도 오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수십 편을 돌려 읽을 정도로 재밌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쫄라도 나한테는 기회도 주지 않았고 그럴수록 궁금증이 더해졌고 나는 친구를 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르고 졸라서 허락을 받은 게 하루 만에 다 읽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빨리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면 기회가 안 온다고요. 사정사정하여 읽게 된 하이틴 로맨스는 생각보다 시시했습니다. 부자인 남자가 있고 그 남자는 잘생기고 부자고 성격도 좋은데 갑자기 어느 날 여자 주인공을 덮친 후에 여자 주인공에는 엄청난 부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덮치는 게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런 남자가 나에게 올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재미없다고 하자 내가 본 책 말고 다른 책은 재미가 있고 그 책은 나에게 돌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결국은 한 권으로 끝났는데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 안 읽었던 다른 책이 궁금해지네요. 당시에 여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이 읽히고 순번도 안 왔던 그 하이틴 로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저에게 연락 좀 주세요. 다른 내용도 너무 궁금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오늘도 타임머신을 타고 여고생이던 학창시절로 돌아가 봤는데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었지만 번뇌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로 한 달만 갔다가 돌아오면 좋겠네요. 친구들 얼굴이 이랬었구나 하고 나는 또 이렇게 생겼고 이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친구들아 다 뭐하고 사냐? 방송 들으면 연락 한번 해라. 잘 살아. 오래오래 건강히.